현재 문재인 정권에는 기자 출신, 언론 방송사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내놓은 문장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장들이 좌파 문장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문장에도 우파 문장이 있고 또 좌파 문장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우파 문장 그리고 좌파 문장이라는 것을 실제 글을 보면서 구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 2019년 12월 9일자 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단락으로 치면 한 단락 정도만 분석을 할 것입니다. 우선 이 기사의 제목은 기로에 선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급진전됐던 미북 관계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상황으로 회귀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에 나섰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그 원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문장은 우파 문장 같습니까? 아니면 좌파 문장 같습니까? 우선 제목부터 분석하기로 하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로에 선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기로에 선 비핵화, 그러면 비핵화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것이죠. 기로에 서 있다.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결정적인 어떤 그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핵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까? 일단 기로에 섰다 하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비핵화가 잘 됐으면 했는데 잘 안 되려는 것 같다. 이런 그 감정 상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랬다고 했으니까 누가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따져보면 되겠죠. 비핵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파나 좌파나 다 똑같이 그것을 바란다.
그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파라든지 좌파라는 그런 특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제목이 환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결정적이죠. 비핵화라는 것이 환상이다 그랬으면 애초에 그런 비핵화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지금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재인 씨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우파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핵화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당연히 문재인 씨 또는 좌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목에서 기로에선 비핵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환상이 깨지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환상이 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은 문재인 씨 또는 좌파다 그랬으니까 환상이 깨어지면 그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런 환상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환상이 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꿈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따라서 이 제목을 보면 제목은 분명히 우파 문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앞에서 소개했던 본문 중에 본문이 문장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기로 하죠. 작년부터 급진전됐던 미북 관계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상황으로 회귀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작년부터 급진전됐던 이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물론 견해차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과연 미북 관계가 급진전되었던가? 이것이 되겠죠.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급진전이 됐던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그렇다 하고 믿는 척 혹은 그렇게 보고 있다 하고 언론에 그렇게 보여주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북 관계가 이랬는데 이것은 좀 첨예한 부분이기는 한데 주로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글을 보면 반드시 북미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미북이 맞는가, 북미가 맞는가 이것을 좀 따져보기로 합시다.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우선 북한은 6.25 침공을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우리의 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떤가? 중국도 6.25 침공을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6.25 하니까 구소련, 그들 역시 6.25의 배후 세력이었다. 이런 면에서 북한, 중국, 그리고 구소련, 또 구소련의 뒤를 이은 현재의 러시아, 이들은 우리의 적성 집단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현재 한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를 같이 지키고 있는 그런 동맹국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북미 관계 이런 것은 쓸 수가 없고 당연히 미북 관계 이렇게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이외에 우리 한글에 표기하는 방법, 그것은 흔히 그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더라도 미국의 미음과 북한의 비읍을 보게 되면 미음이 비읍보다 앞에 온다. 그래서 미북 관계가 자연스럽고 발음 또한 미북이 쉽지 북미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미북 관계로 쓰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북미 관계라고 이 발음을 하자면은 입을 쑥 내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보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북미 관계라고 쓰는 것은 북한을 앞세우겠다 하는 특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합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상황으로 회귀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은 완전히 그 제3자적 시점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대등하게 보는 견해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회귀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다. 우리 쪽의 일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저 관찰자 시점. 나의 일은 아니다. 이 표현이 그런 것이죠.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보거나 찾아내거나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난다. 나는 제3자로서 구경만 하고 있다. 그것이 이 문장에 나타나 있는 내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미국과 북한이 걔네들이 대결하고 있는 남들의 문제였던가? 이것을 다시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김정은이가 도발을 계속하고 세계가 김정은이를 손보려고 벼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제3자적 입장일 수 없고 우리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보던 그 상황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봤던 제1문 첫 번째 문장, 작년부터 급진전됐던 미북 관계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상황으로 회귀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장을 판단하려면 글쓴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발을 딛고 있는 여기가 내 땅이다 하고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첫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닌 것이죠. 제3자이니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본도 이렇게 편안하게 구경꾼의 심리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때였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 정도 되는 곳에 발을 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글 쓰는 그 심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 문장은 우파의 문장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와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 청와대가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하는데 3자적 시점에서 종종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좌파 문장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기로 합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에 나섰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여기까지를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연말 협상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한 시한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정하면 미국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내린 명령에 복종할 주권국가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따라서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정한 이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시한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깡패가 행패를 부리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알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재 완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이 제재 완화라는 것도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했을 때 그 다음에 제재 완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이 이렇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사 준비에 나섰다. 이것은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나섰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그러면은 미국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김정은이가 회초리를 들었다는 뜻인가? 아마 기자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글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ICBM 발사하는 것이 아주 정의로운 일이거나 혹은 그의 당당한 권리 행사 이런 느낌이 든다. 그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장, 이것은 좌파 문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로 북조선 중앙통신에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종북적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텍스트로 썼던 이 한 달락짜리 기사 이것을 우파 문장으로 고쳐서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작년부터 급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던 미북 관계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말 협상 시한을 정하여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미국이 응하지 않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겠다며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파 문장과 좌파 문장의 분석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교학사 교과서라는 강의 영상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